여러분, 오늘도 경제 해우소를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아니, 경제 해우소님, S&P 500이랑 ETF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고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왜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시나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 진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여러분이 지겹다고 느낄 정도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단 1%의 오차도 없이 지켜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 왜 또 밥이야? 라고 하지 않듯 우리 자산 성장의 주식이 되는 이 정보는 완벽히 체득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동안의 파편화된 정보를 하나로 묶은 종결판이니까요.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뭐죠? 바로 무엇을 살 것인가입니다. 요새 엔비디아가 대세라더라. 애플이 역시 최고지. 아니야, 테슬라가 다시 치고 올라올 거야. 이런 뉴스들 정말 많이 들리죠. 그런데 막상 내 소중한 돈을 넣으려니 겁이 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 아냐? 하는 공포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친구가 바로 ETF라는 녀석이에요. 영어로 하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인데 이름부터 어렵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몸을 챙기려고 비타민 C, D, 마그네슘, 아연 이걸 통마다 따로 사서 챙겨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멀티비타민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를 따로 담기엔 내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이 모든 영양소를 한 알에 응축해 놓은 게 바로 ETF입니다. 멀티비타민을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졌다면 그건 캡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성분 기업의 문제겠죠. S&P 500 ETF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검증된 가장 질 좋은 성분 500가지를 황금 비율로 배합한 국가대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S&P 500 ETF는요,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이 500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을 하나하나 분석할 능력이 없어도 이 500개 기업의 성장세에 내 자산을 올라타게 만드는 거죠. 21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지수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저 지금 70kg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시겠죠. 제가 원래 100kg였는지 아니면 70kg였는지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제 몸무게를 100이라는 숫자로 고정해두고 한 달 뒤에 측정했을 때 105가 되면 아, 살이 쪘구나. 95가 되면 아, 빠졌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500개 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체중계인 셈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S&P 500은 1950년도에 지수 10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수천 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해서 지금 수천 포인트까지 올라왔죠. 40년 넘는 세월 동안 시장 전체는 40배 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잃을까요? 시장이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짧게 보고 너무 좁게 보고 이상한 재료들만 골라 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요리 재료를 직접 고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세트 메뉴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ETF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메뉴가 바로 S&P 500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ETF의 개념과 S&P 500이 왜 위대한지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닦아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투자를 훨씬 잘해서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부자로 만든 건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을 부자로 밀어넣은 시스템과 제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노후 자금이 S&P 500에 저절로 투자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스템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그 마법의 계좌들과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 황금 공식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계속 집중해 주세요. 미국 사람들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미국에는 연금 부자라는 말이 아주 흔해요. 회사만 평범하게 다녔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계좌에 수십억이 쌓여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 지식은 우리보다 더 모르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냐고요? 바로 사로 잃기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 때문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월급의 일부가 S&P 500 같은 지수 ETF에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나라에서 판을 깔아준 거죠. 20년, 30년 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돈이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복리의 마법을 부린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450조 원을 넘어섰고 ETF 시장은 250조 원을 돌파했어요. 개인연금 가입자도 곧 천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시스템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에 완벽히 진입했다는 뜻이에요. 남들 다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느냐 못 타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S&P 500 ETF 어떤 걸 얼마나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오해 하나부터 풀어볼까요? 가끔 보면 저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타이거도 사고 코덱스도 사고 에이스도 사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떡볶이 맛이 똑같은데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나눠 담는 거랑 똑같습니다. 들어있는 알맹이는 100% 똑같거든요. 운용사가 다를 뿐이지 결국 미국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건 동일합니다. 이렇게 쪼개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관리만 피곤해져요. 그냥 규모가 가장 크고 거래가 잘 되는 거 하나만 딱 정해서 사시면 됩니다. 진짜 분산 투자는 종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산을 나누는 거예요. 내 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S&P 500에 넣었다면 나머지 500만 원은 금이나 채권처럼 주식이랑 거꾸로 움직이는 자산에 나눠 담아야 비로소 내 계좌가 안전해지는 거죠. 똑같은 S&P 500을 여러 개 사는 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사야 할까요? 이 고민도 많으시죠?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제가 아주 명쾌한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100 빼기 내 나이 공식이에요. 내 나이가 30살이라면 100에서 30을 뺀 70% 정도를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자산을 늘리고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지수를 모으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더 쉬워요. 바로 월급의 10% 룰입니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면 30만 원, 500만 원을 번다면 50만 원은 무조건 노후를 위해 S&P 500에 먼저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후 돈 걱정을 끝내줄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공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S&P 500은 단기간에 대박을 터뜨려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대신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가장 든든한 보험이죠.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이거 안 되나 봐 하고 팔아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하락장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세일 가격에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S&P 500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은 수익을 내도 어떤 계좌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내 손에 쥐는 돈이 수천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믿으시겠어요? 세금이라는 무서운 녀석 때문인데요. 2026년 현재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절세 계좌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현미경급으로 디테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거 모르면 남들 다 받는 혜택 나만 놓치는 셈이니 절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 S&P 500이나 ETF 이야기를 올리면 가끔 댓글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우소님, 지난번 영상이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올리신 건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 걸 지겹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지수를 모아가는 이 전략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지탱하는 주식이자 생명수와 같습니다. 자극적이고 새로운 정보는 당장 눈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반복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을 남들과 완전히 다른 자산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뇌리에 이 원칙이 완전히 박혀서 어떤 시장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라는 점 제 진심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 오늘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아마 상당수가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계실 거예요. 나는 투자 무서워서 안전한 예금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금이 정말 안전할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중에는 돈이 더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2004년 무렵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대략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떤가요? 8,000원, 9,000원 합니다. 20년 사이에 가격이 3배 가까이 올랐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2004년에 3,000원을 금괴고이 모셔뒀다면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면발 반 그릇도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돈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돈이 가진 힘은 3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반대로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나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10배 넘게 올랐고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400, 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지수인 코스피나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예금만 고집한다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이 매일매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갉아먹히는 걸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여기서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팩트예요. S&P 오스목 지수를 기준으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딱 한 달만 투자하고 돈을 빼겠다고 하면 돈을 벌 확률은 반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투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확률이 올라가고 3년, 5년으로 늘리면 수익을 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S&P 500 지수가 손실을 기록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예요. 잃을 확률이 0%라는 거죠.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든다면 투자는 예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안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금은 10년, 20년씩 하면서 투자는 단 몇 달도 못 견디고 돈 잃었다며 도망치는 걸까요? 이 오해만 풀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럼 2026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통장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인생 주기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분들이라면 ISA 계좌부터 주목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회초년생 때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세액공제 혜택보다는 일단 종잣돈, 즉 목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아이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는데 별명이 만능통장이에요. 정부에서 서민들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계좌라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안에서 S&P 500 ETF를 사면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면제해줍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딱 잡고 1천만 원, 2천만 원 목돈 만드는 용도로 이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이제 연봉이 좀 오르고 대리 과장 직급이 되면 그때 연금저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세법상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600만 원을 넣으면 나라에서 너 노후 준비 잘했네 하면서 세금으로 떼갔던 돈 중 100만 원 가까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수익률로 치면 앉아서 15%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죠. 여기에 퇴직연금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자, 사회초년생은 ISA로 목돈을 만들고 중년이 되면 연금저축과 IRP로 세금을 아끼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이 로드맵 머릿속에 꼭 그려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예금보다 지수 투자가 안전한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계좌의 핵심은 어떤 종목을 담느냐로 귀결됩니다. 계좌만 만들어 놓고 정작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S&P 500 ETF 중에서도 도대체 어떤 상품을 골라야 수수료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좋은 ETF를 고르는 6가지 절대 기준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수료 그거 얼마 안 하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30년 뒤에는 그 차이가 여러분의 차 한 대 값을 결정할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계좌도 만들었고 S&P 500이 좋다는 것도 알았는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창에 S&P 500을 딱 치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이름 앞에 붙은 영어며 뒤에 붙은 숫자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니 똑같다면서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초보자분들이 수많은 ETF 중에서 어떤 녀석을 골라야 평생 후회하지 않을지 실패 없는 ETF 고르기 6개명을 아주 현미경급으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셔야 할 건 덩치, 즉 규모입니다. ETF도 식당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디를 가나요? 일단 손님이 많고 리뷰가 많은 곳을 고르죠.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요. ETF도 순자산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투자자가 선택했다는 뜻이고
운용사가 이 상품을 갑자기 없애버릴 상장 폐지,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증거거든요. 최소한 몇천억 원 이상, 이왕이면 조 단위가 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여러분의 마음 편한 투자를 도와줄 겁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인데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따르는데 수익률이 다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네, 미세하게 다릅니다. 운용사가 지수를 얼마나 똑똑하게 복제하느냐에 따라 0.1%라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과거 1년, 3년 수익률을 비교해보고 지수와 가장 가깝게 혹은 미세하게라도 더 잘 나온 상품을 눈여겨보세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괴리율과 추적오차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괴리율은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떡볶이 세트의 원래 가치가 10,000원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려고 몰려서 시장에서는 1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1,000원을 더 비싸게 사는 꼴이죠. 이게 괴리율이 큰 상태예요. 당연히 괴리율이 0에 가까운 즉 제값에 거래되는 상품이 좋은 겁니다. 추적오차는 S&P 500 지수가 1% 오를 때 내 ETF도 정확히 1% 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오차가 작을수록 운용사가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어쩌면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비용 수수료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나라 ETF 시장은 그야말로 보수 인하 전쟁 중이에요. 고객들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운용사들이 수수료를 0.001% 단위까지 낮추고 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0.5%씩 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상품들이 많습니다. 수수료 그거 0.1% 차이가 큰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3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가는 계좌에서 0.1%의 수수료 차이는 나중에 은퇴할 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수천만 원 차이 나게 만드는 무서운 나비 효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규모, 거래량, 수익률, 괴리율, 추적 오차, 비용까지 6가지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만의 원픽 ETF가 보일 거예요. 사실 2026년 현재 상장된 대형 운용사들의 S&P 500 ETF들은 이 기준에서 상향 평준화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돈을 어디에 맡기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남이 좋다고 해서 사는 건 하락장이 왔을 때 버티는 힘 자체가 달라요. 자, 이제 어떤 상품을 살지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해우소님, 다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샀다가 내일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투자 타이밍에 대한 공포를 완벽하게 지워드릴 분할 매수의 마법과 3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3억만 있으면 노후의 가난은 완벽히 해결됩니다.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다음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로드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우손님 S&P 500 다 좋은데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2026년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지금 샀다가 산꼭대기에 물리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최고가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S&P 500은 수없이 많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왔어요. 만약 10년 전, 20년 전에 최고가라고 무서워서 안 샀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반토막 난 채로 한숨만 쉬고 계셨을 겁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바로 망설임이에요. 이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기술이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즉 분할 매수입니다. 주가가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매달 월급날 기계처럼 정해진 금액을 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아서 사고 주가가 떨어지면 오,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네? 하고 기분 좋게 더 담는 겁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버티면 여러분의 평균 매수 단가는 시장의 평균에 수렴하게 되고 결국 우상향하는 시장의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사람이 천재 투자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목표를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3억이라는 숫자를 제안합니다. 에이, 겨우 3억으로 노후가 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3억이라는 돈이 가진 상징성은 엄청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내 개인 통장에 3억이라는 종잣돈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가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3억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7%라는 보수적인 기대 수익률을 잡고 계산해 볼게요. S&P 500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은 10%가 넘지만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7%만 잡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한다면 약 22년 뒤에 3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22년이 너무 길다고요. 그럼 투자 금액을 75만 원으로 늘려보세요. 18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30대 초반에 시작했다면 50대 전후에 이미 3억이라는 든든한 요새가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수익률을 쫓아 테마주를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재료를 듬뿍 넣는 거예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가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거든요. 초반 10년은 지루할 수 있지만 후반 10년은 여러분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중간중간 금융위기니 팬데믹이니 하는 무서운 뉴스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올린 이 영상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더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빅 세일 기간입니다. 백화점에서 50% 세일하면 달려가면서 왜 주식시장이 30% 세일하면 도망가시나요? 공포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3억, 5억, 더 나아가 10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억을 만드는 로드맵까지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3억을 만들고 나서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계좌들의 궁합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ISA를 먼저 해야 할지, IRP를 더 채워야 할지 헷갈리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출구 전략까지 세워둬야 진짜 투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 파트 시구에서는 내 소중한 돈을 단 1원도 허투루 쓰지 않고 온전히 내 노후로 가져오는 최종 절세 전략과 연령별 맞춤 통장 활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공들여 모은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찾아 써야 하는지 그 출구 전략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이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진짜 고수는 세금과 수령 전략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들이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건 나라에서 여러분의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주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연령별로 통장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20대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보다 ISA 계좌를 1순위로 채우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연말정산 혜택보다 목돈을 만드는 경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SA에서 3년이나 5년 동안 S&P 500 ETF를 꾸준히 사서 모으고 만기가 됐을 때 그 목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전략을 쓰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쉬쉬하며 쓰는 세금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이제 30대와 40대가 되어 소득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연금저축 계좌는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고려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당 세팅이라는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인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동안 S&P 500 성장에 올라타서 3억, 5억이라는 든든한 요새가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성장형 자산을 월배당 ETF나 고배당 자산으로 조금씩 교체하는 거예요. 내 원금은 최대한 지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2026년 지금은 월배당 상품들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받듯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보다 풍요로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은 수없이 요동칠 겁니다. 폭락장이 와서 계좌가 반토막이 날 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비트코인이나 테마주로 대박 났다는 소리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곁에는 저 경제 해우소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지루한 S&P 500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내용 3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20대는 ISA로 시작하고 30대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꽉 채우세요. 둘째, S&P 500 ETF는 쪼개지 말고 규모가 큰 거 하나만 골라 기계처럼 모으세요. 셋째, 은퇴 시점에는 배당 세팅으로 전환해서 장수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세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증권사 앱을 켜고 단 10,000원이라도 S&P 500 한 주를 사는 것, 그게 바로 부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해우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가 이 소중한 원칙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30년 뒤 여러분의 계좌가 3억 원이 넘었을 때 그때 경제 해우소 영상 보길 참 잘했다는 댓글 하나 남겨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